밤사이에 뉴욕 시장이 휴장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국내 시장 오늘도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흐름이 펼쳐지게 될지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균입니다. 네, 어제까지 외국인가 기관 동반 나흘째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어느샌가 2045선까지 올라왔고요. 전고점이었던 2050선 돌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그 전일장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미증시 신고가 경신 속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종가까지 이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50선에 근접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호조와 이제 양적 완화 유지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가장 이제 큰 기여를 한 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중 1원 베이시스 대비 시장 베이시스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배당 수익과 차익 거래 성격의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 지수 상승 견인을 크게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증권, 운수창고, 전기, 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은행, 운수, 장비, 전기, 가스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엔화 약세 지속이 일본 니케이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운수장비 쪽에 영향을 이제 약세 쪽으로 영향을 좀 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 이제 4조 원 수준, 뭐 기존과 크게 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엔화 약세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뤄냈는데 과연 그런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오늘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연초 대비 지난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죠. 거의 1년간 코스피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74%로 세계 주요 59개 지수 중에 47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 이제 외부 변수와 국내 기업 실적 부진이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향후 연초 대비 20에서 25%씩 상승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증시와의 키맞추기 노력이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장이 이제 목요일과 오늘은 이제 반장이 열릴 텐데요. 추수감사절 휴일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래도 외부 변수 영향을 덜 받게 될 거고 또 월 말 윈도우 드레싱 수급이 오늘은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상 2050선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요.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수급이 제가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롱숏펀드 관련한 수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수급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800억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3,400억의 금융투자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 중 일부는 그동안 이제 시장의 박스권 장세의 주범이다라고 할 수 있는 롱숏펀드 물량의 그 쇼커버 물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이제 예전처럼 하루에 3천억 이상 강한 수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런 롱숏 펀드의 포지션 전환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위 이제 연말 산타랠리라고 하는 미국의 주요 지수 플러스 확률 12월에 그 지수상 플러스 확률이 1945년 이후에 70% 이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통계상 보면 그 시발점은 보통 추수감사절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해외 증시 버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12월을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12월 증시 전략까지 대략적으로는 세워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다 주요 IT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좀 유의해 볼까요? 네, 이제 시장이 2050선을 이제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뭐 이제 각각 이해관계가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기존 주도 업종의 차익 실현 수급과 또 그다음에 쇼커버 물량 등으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접근하시는 수급 등 여러 가지 수급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순환매가 많이 발생을 해야지 시장이 여러 업종이 상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제 기존 주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신규 자금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주를 접근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업종 대표 대형주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뭐 현대미포,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현대상사, 신한주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이런 업종 대표주들은 지속해서 들고 가시되
요새 종목별 등락으로 지수 레버리지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주 접근하시려는 이제 분들 혹은 신규 자금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미 증시의 이제 애플의 상승세와 그리고 쇼핑 시즌 기대감으로 IT 종목들 중에 낙폭 과대주에 대한 쇼크오버가 어저께 그저께부터 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연중 그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틀 동안 그 최저점에서 이제 겨우 바닥에서 머리를 드는 그런 차트 모양을 보이는데요.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그리고 제일모직, 삼성 SDI 등 이런 IT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어떠실까 생각이 들고요. 차순위로는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접근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종목별로 엇갈리면서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지만 또한 요즘 지수의 상승 네. 수익률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염두하시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최현균이었습니다.